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명세서 컨트리뷰트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온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박수 쳐줄 수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한국어로 표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표준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해요. 만약 표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문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바꾸도록 할게요. 만약 각 나라마다 영어 단어 애플의 뜻이 다르면 어떨까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 애플은 어느 나라에서는 사과, 어느 나라에서는 세탁기, 어느 나라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어느 나라에서는 커피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혼란스럽겠죠? 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보신 분들 혹시 손을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혹시 어떤 언어를 써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 자바, 파이썬, C 이 세 언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각 언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공식적인 명세나 또는 표준 구현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 자바스크립트도 이랬으면 좋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처음 등장한 후 몇 년 동안은 업계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브라우저들의 방언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크로스 플랫폼 문제가 나타나 개발자들의 골머리를 썩혔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배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 개인적인 컨트리뷰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언어는 모든 사건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제 고통의 근원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MDN으로 유명하죠. 모질라 재단의 전신인 넷스케이프의 엔지니어 브랜던 아이크가 무려 10일 만에 만든 언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카라 불리우다가 라이브 스크립트로 한번 이름을 바꾸고 또다시 이름을 바꾸어 지금의 이름은 자바스크립트가 되었는데요. 여기 혹시 왜 이름이 자바스크립트가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게 약간 이제 브랜던 아이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브랜던 아이크의 말에 따르면 브랜던 아이크는 처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스킴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킴이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프로그래밍 언어 리스프의 친척과도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아이크는 이 리스프 스킴에 매우 빠져 있었고 그래서 당시 웹에서 작동하는 스킴을 만들고 싶어 했으나 이제 넷스케이프와 그리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모종의 거래가 있게 됩니다. 이 거래에서 이제 넷스케이프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새로운 언어를 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언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바입니다. 그렇게 브랜던 아이크는 스킴이 아니라 자바처럼 생긴 자바의 사이드킥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2.0의 베타 버전에서 대중계 개발자들에게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언어는 가장 유명한 자바스크립트의 방언입니다. 제이스크립트죠. 자, 제이스크립트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윈도우의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언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제이스크립트를 위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내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활동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스크립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여러 방언들이 생겨나게 되자 넷스케이프는 자바스크립트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제작을 ECMA 인터내셔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ECMA 인터내셔널은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을 제작하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위원회는 테크니컬 커미티 39, 줄여서 TC39라 불리고 있습니다. TC39의 회원들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성이 큰 벤더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생태계, 사기업에서 뽑은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TC39 회원들의 소속을 언급하자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NPM 등이 있습니다. TC39는 ECML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 업계 표준인 넷스케이프의 자바스크립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이스크립트를 선택하여 이 둘을 기반으로
표준 제작에 돌입했고 그 첫 번째 성과물인 ECML 스크립트 1판이 1997년 6월에 채택된 이후부터 ECML 스크립트 9판이 나온 2018년 지금도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은 ECML 인터내셔널에서 도맡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CML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절. 우리말로는 제안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관련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또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반영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더 나아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안은 정말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ECML 재단과 TC39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인터넷의 중심 기술인 웹 기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많은 사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ECML 재단은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을 만드는 절차에 다른 언어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남녀노소, 국가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TC39에 제출할 수 있는 프로포절이라 불리는 자바스크립트 개선안을 통해 표준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TC39의 표준 반영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격되려면 TC39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스테이지인데요. 스트로맨이라고도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제작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들을 수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테이지 1, 프로포절인데요.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제안에 대해 TC39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이라 불리는 이제 제안서의 개선과 그리고 논의를 진행할 TC39의 멤버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또한 제안서가 표준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이레벨 API, 사용 예시들을 제작하고 이제 제안에서 모토가 되는 중심이 되는 알고리즘,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토의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스테이지 2인데요. 스테이지 2는 드래프트라고도 불립니다. 제안을 명세서의 형식 언어를 통해 문법과 그 의미를 작성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명세화한 문서에 초판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춘 그런 프로포절들을 수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지 3인데요. 이 스테이지 3는 구현체와 유저들에게 제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제안에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TC39로부터 지정된 리뷰어들과 모든 ECML 스크립트 명세 작성자들, 지금까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명세 작성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4. 스테이지 4는 최종 단계로 제안이 이제 ECML 스크립트 표준에 추가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대기 중인 단계죠. 자,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262라 불리는 ECML 스크립트 구현체를 위한 테스트 모음 저장소에 제안과 관련된 테스트를 제출하고 한마디로 그 구현체가 이제 자신들이 만든 제안을 충족하는지 완벽하게 구현했는지를 확인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2개 이상의 브라우저, 즉 구현체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조건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안이 다음 표준 추가 대기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제 경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재능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정말 뿌듯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자바스크립트하는 거대한 언어죠. 네, 매우 거대한 언어에 제 요만한 재능을 기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연하게도 컨트리뷰트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겠죠. 누구를 컨트리뷰트 할지요. 자, TC39는 GitHub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에는 정말 많은 저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많은 저장소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가장 의미가 깊은 2개의 저장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장소인데요. 이 저장소는 ECML EU이라 불리는 저장소입니다. 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 저장소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이슈로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의 버그, 명세서의 오탈자 등이 올라옵니다. 다음으로는 TC39 프로포저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포절들을 모아둔 저장소입니다. 이 저장소에는 각 프로포절들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장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포절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프로포절, 거절된 프로포절 등 여러 프로포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포절의 이제 정보 기록소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시겠는데요. 그러면 프로포절들이 전부 다 이 저장소 저장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 저장소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포절 고유의 저장소에 대한 링크일 뿐인데요. 자, 프로포절 고유 저장소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XXX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거는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네, 저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겠죠. 네, 잘려요. 자, T39에 제출된 모든 프로포절들은 프로포절하고 이제 하이픈 그리고 프로포절 네임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가지는 저장소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저장소에서는 당연하게도 프로포절에 대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논의냐면요. 이제 프로포절의 승격 또는 프로포절의 이제 프로포절에 대한 T39의 평가는 T39가 별도로 만든 자신들의 이제 미팅을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T39 아젠다스라는 데서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이 저장소에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다룬 이슈 그리고 그 이슈는 어떤 프로포절에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용이에요. 자, 데코레이터란 클래스와 그리고 클래스의 프로퍼티, 메서드를 선언하는 시점에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앞서 설명한 데코레이터를 추가하는 프로포절이 바로 이 프로포절 데코레이터스인데요. 네. 이 프로포절 데코레이터스는 현재 스테이지 2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데코레이터가 필요하냐? 자, 데코레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기존에 고차 함수를 활용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언하는 시점에는 값을 수정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차 함수들이 계속 중첩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힘들고, 그리고 문법 또한 함수 호출이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무언가를 여기다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값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이 함수는 이 녀석의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이기 위해서만 사용될 거야 라는 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그리고 이제 깔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짧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데코레이터 프로포절은 다른 여러 프로포절들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는데요. 자, 그 프로포절로는 첫 번째로 클래스의 필드를 정의하는 문법을 추가하는 클래스 필드 프로포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의 프라이빗 메서드를 정의하는 문법을 추가하는 프라이빗 메서드 프로포절, 이 두 가지 프로포절에 기반하여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포절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직기적인 클래스 문법을 다루는 문서에 기반하여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프로포절에 있는 실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클래스 필드 선언을 평가하는 런타임 시멘틱인데요. 자, 런타임 시멘틱이란 실행 시간, 즉 런타임에 문법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볼루션은 실행 시간에 클래스 필드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클래스 필드 선언에서 이제 클래스 필드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필드 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에 그 이름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라인부터 네 번째 라인인데요. 필드 선언에서 필드 초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는 1 할 때 는 1이 초기자예요. 이 초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초기화할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아까 말했던 그 1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죠? 전 예제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초기자에 그 함수를 넣습니다. 없다면 명시적으로 값이 없음을 나타내는 값인 그냥 널 같은 친구예요. empty라는 값을 그 변수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인데요. 여기서는 필드 네임이 프라이빗 네임.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 필드 프로포설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필드도 선언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라이빗 필드를 선언하기 위해 이제 심볼 가드 같은 이제 식별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 네임 오브젝트인데요. 이 녀석인지 또는 이 녀석이라면 이제 생성될 필드 있죠. 필드의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에 이제 반복 가능, 그리고 쓰기 가능, 그리고 재정의 가능, 이 세 가지 옵션, 이너메이블, 라이트에이블, 컨피규어레이블을 false로 설정하고 아니라면 전부 다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인, 일곱 번째 라인인데요. 이 마지막 라인이구나. 하여튼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를 이제 앞서 구한 정보들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혹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오브젝트 디파인 프로퍼티라던가 또는 오브젝트 get on property descriptor라는 메소드를 써보셨을 거예요. 그때 반환되는 또는 그때 우리가 전달인자로 넘기는 그 객체가 있잖아요. 그 객체가 바로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예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라인에서는 클래스의 필드의 정보를 담은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네. 즉 간단하게 말해 클래스의 선언을 해석하고 필드의 선언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필드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레코드를 반환하는데요. 또 레코드가 무엇이냐 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객체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인데요. 이 다음 녀석은 클래스의 엘리먼트 선언을 평가하는 런타임 시멘틱입니다. 앞서 살펴본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벌레이션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메서드 선언도 함께 다룹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클래스의 필드를 평가하는 저 가장 아래 두 개의 로직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인데요. 만약에 데코레이터가 주어졌다면 그 데코레이터를 평가하고, 즉 데코레이터 문법으로부터 데코레이터 문법으로부터 실제 데코레이터 값을 생성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결과를 데코레이터스라는 이제 변수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서는 클래스의 필드를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벌레이션 통해 평가를 합니다. 즉 이제 클래스 필드를 아까 말했던 그 런타임 시멘틱을 통해 실제 이제 디스크립터를 얻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엘리먼트스라는 변수에다 넣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인인데요. 세 번째 라인은 엘리먼트스에 있는 모든 레코드의 데코레이터스 필드에 데코레이터라는 아까 구했던 데코레이터스를 넣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모든 엘리먼트에 어떤 데코레이터가 각 엘리먼트에는 어떤 데코레이터가 이제 실행돼야 되는지가 정의되어 있는 필드가 데코레이터스라는 필드인데요. 그 데코레이터스 필드에다가 아까 구한 데코레이터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라인은 이렇게 수정을 거친 엘리먼트스를 반환하는 라인입니다. 좋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해야겠는데요. 자, 여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네. 자, 클래스 엘리먼트 에벌레이션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클래스 엘리먼트 에벌레이션은 무조건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레코드의 리스트를 반환한다. 여기서 리스트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결 리스트, 자바스크립트 배열과도 같은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레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러 필드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먼저 kind에는 메서드 또는 문자열 값이죠. 메서드 또는 필드를 값으로 가지는 필드입니다.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나타내는 엘리먼트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메서드가 돼 있으면 앞으로의 로직들은 이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는 메서드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거구나. 그럼 이제 메서드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가 돼 있다. 그럼 이거는 필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로직이 그럼 얘로는 필드를 정의하겠네 하면서 필드를 정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키 필드인데요. 키 필드에는 프로퍼티 키, 그러니까 문자열 또는 심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네임 객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나타내는 이제 엘리먼트의
그러니까 뭐 필드나 메소드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디스크립터인데요. 디스크립터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를 담고 있는 필드입니다. 이 디스크립터 필드는 아까 kind가 필드인 경우에만 사용되고요. 메소드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자, 플레이스먼트는 스태틱, 프로토타입, own 이 세 가지 문자열 값 중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데요.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나타내는 엘리먼트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스태틱은 클래스,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 자체에 저장이 되고요. 프로토타입은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own은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new 또는 reflect constructor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필드를 설정해주는 그런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제 발음대로 하면 인트라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함수 또는 이제 empty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empt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널과 같이 명시적인 값의 부재를 의미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필드에 저장된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 이제 차후에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나타내는 필드의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뭐 1을 반환하면 생성된 필드의 값은 1이 되고 함수를 반환하면 생성된 필드의 값은 함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 이거는 좀 친숙하실 겁니다. 아까 봤거든요. 이 녀석은 데코레이터스라는 필드인데요. 데코레이터스는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값들의 배열입니다. 네, 값들의 배열이고요. 이제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나타내는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하는 데코레이터들의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코레이터들이 이 엘리먼트에 적용돼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블레이션의 반환값입니다. 클래스 엘리먼트 에블레이션은 이 반환값에 데코레이터스 필드만 추가하고 반환합니다. 자, 뭔가 위화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 반환값을 보면? 네. 앞서 살펴본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에는 없는 name 그리고 is anonymous function definition이라는 필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kind 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네요. 발이라도 달렸는지 참. 하여튼 이렇게 두 개의 서브루틴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은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를 반환한다. 그리고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은 클래스 필드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에 있는 에빌레이션의 반환값을 데코레이터스 필드만 정의한 채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빌레이션은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서브루틴의 동작이 어긋난 것이죠. 이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버그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버그를 고치는 민족이죠. 저쪽에는 배달의 민족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자 버그를 찾았으니 버그의 존재를 TC39에 알리고 이제 해결할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는 끝없는 디버깅의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슈를 올렸습니다. 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좀 문법이 틀렸을 수 있지만 일단 이슈를 올렸습니다. 이게 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보시면 5월 달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7월 달에 네, 한 달 반이 흘렀죠. 네, 시간이 참 오래 걸리셨나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달하고도 반을 기다린 끝에 딱 프로포절 데코레이터의 챔피언의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네, 제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이슈들도 던져두고 가셨습니다. 아이고. 자, 요청하신 사항을 일단 정리해보자면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빌레이션의 반환값을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로 변환하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데코레이터를 담는 작업을 이제 아까 방금 만들라고 했던 그 부분에다가 넣어서 만들라. 이제 두 번째는 is anonymous function definition 필드를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에 추가하자.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이대로 끝났으면 이슈 하나 들고 가서 이제 그걸 해결했으면 저도 좋고 그분도 행복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네, 아시다시피 버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를 고치면 네, 친구들을 데려와서 저를 괴롭히죠. 네, 그래서 이슈 하나를 더 물어주셔가지고 전 또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여튼 이제 그렇게 이 이슈를 해결하러 작업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이슈가 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또 생각을 했죠. 내 프로젝트를 이렇게 디버깅을 잘하면 나도 막 구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데서만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의 이제 반환값을 보면 클래스의 필드에 정보를 담은 레코드를 담은 리스트를 반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들었죠. 어차피 하나만 넣고 반환할 거면서 왜 리스트로 반환하냐? 그 도대체 리스트를 쓰면 쓸 것이지 쓰면 여러 개를 넣어야지 왜 하필 하나의 값만 넣느냐? 그리고 왜 또 그거를 반복하고 있지? 보면 루프를 하고 있죠. 네, 보이실 거예요. for in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로직을 또 이제 못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바로 이슈다 올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좀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PR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총 제가 만들어야 될 PR에 들어가는 내용은 첫 번째,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이 빠진 레코드를 반환하게 변경하기. 두 번째,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에 빠진 is anonymous function definition 필드를 추가하기. 세 번째, 클래스 엘리먼트 에밸리에이션과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 사이에 엇갈린 부분을 해결해 줄 서브루틴을 만들기. 여기선 서브루틴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추상 명령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좀 할 일 양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앞서 소개드린 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PR을 이제 낮을 새고 밤을 새고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을 마시고 이러면서 체력과 등가교환해서 PR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낸 P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클래스 엘리먼트 에밸리에이션에서 앞서 언급한 무의미한 반복을 없애기 위해 클래스 엘리먼트 에밸리에이션에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의 반환값의 첫 번째 요소만 밖에 로직을 수정했습니다. 보면 이제 뭐 first element result of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영어로 그냥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요소를 가져와서 필드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혀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마치 몽키 패칭이죠. 좋은 방식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음에도 제가 왜 이 방식을 택하게 되었냐면요. 이 녀석을 수정하게 되면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의 로직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리스트를 반환한 저 녀석이죠. 얘를 수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코레이터는 여러 개의 프로포저를 기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또 하필 그 여러 개의 프로포저들에게서 온 추상 명령 서브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수정하면 이제 프로포저 프라이빗 메소드랑 클래스 필드의 명세를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만 수정해서 그냥 복사하고 PR 날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 서브루틴을 엄청 써요. 그러니까 거의 코드 전반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면 이제 얘를 사용하는 다른 로직들도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막 몇 배로 뻥튀기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가급적이면 이제 이슈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최대한 작고 간단하게 편안하게 이제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면 혼날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건 좀 비교적 쉬운 거죠. 네,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레코드의 정의에 이제 is anonymous function definition 필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s anonymous function definition 필드는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레코드의 자식이 된 겁니다. 필드가 된 거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두 개의 차이를 해결해줄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라는 불리는 클래스 엘리먼트 에밸리에이션과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 사이에 엇갈린 부분을 해결해줄 추상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자,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밸리에이션의 결과에 있는 이제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 안에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 레코드를 받아
이를 해석해 의미상 같은 새로운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를 생성해 분할하는 로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보시면 그냥 이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블레이션의 그 레코드에 이 값이 있다. 그러면 이 값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이 값을 바꿔라. 예를 들어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블레이션에는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었죠. 근데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는 네임이 아니라 키라는 필드가 있었죠. 하지만 이 둘의 의미상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임이라는 필드가 들어온 레코드에 존재하면 그 값을 복사하여 새로운 엘리먼트 디스크립트의 키라는 필드에다가 저장하라. 이런 로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추상 명령입니다. 좋아요. 자, 이 PR이 제가 지금까지 맡은 두 개의 이슈를 전부 해결했으면 정말 깔끔하게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만큼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하지만 늘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가는 날은 장날이라고 하죠. 이게 웬걸 또 이제 피어의 리뷰에 이슈가 또 달렸어요.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달렸어요. 이 추가적인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죠. 아까 제가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을 수정하는 부분에서 언급했었죠. 클래스 필드 프로포설과 그리고 이제 프라이베인 메서드스 프로포설을 수정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보다도 나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관심법을 쓰시는지 궁예 마냥 제 마음을 알아채셔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클래스 필드 프로포설이랑 프라이빗 메소드 프로포설 이거 그냥 수정하자. 뭐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고 네가 할 거니까 네가 좀 고생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면서 그 두 프로포설의 명세도 수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클린 코드도 하고 이것도 이제 뭐 명세서 올라가면 내 이름이 평생 박제되니까는 흑역사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개 체면을 걸면서 이제 하려고 해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고생길 열린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레포를 확인했더니만 또 레포에 들어있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대략 얼추 견적을 보니까는 대략 한 100여 줄의 코드를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100여 줄의 코드는 다른 데다 또 디펜던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생길 열린 같은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사소한 이슈인데요. 제가 만든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라는 추상 명령이 기존에 있던 다른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랑 이름이 겹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수정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한 그 외에도 이제 코드에 있는 그냥 사소한 식별자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의 새 이름을 만들어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보시면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랑 관련 짓지 말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셔요. 아이고.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게 지금 대략 한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도 저는 얘 이름을 생각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네이밍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이은 리뷰에 제 멘탈이 가루가 되다 못해 원자가 돼버리는 그런 즈음에 이제 딱 피어를 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다가 버그를 또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된 추상 명령에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빌레이션만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도 이 이슈에 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 스스로 자기를 제기적으로 호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잊고 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빌레이션의 반환값을 근데 하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버린 거예요. 걔네 레코드에만. 근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이 반환한 또 다른 형식의 레코드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가. 그래서 이 투 엘리먼트 결과적으로 투 엘리먼트 디스크립터의 로직은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과 호환성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발견해서 또 수정해야겠다고 혼자 메모를 해놨고요. 피어에다가. 또 이제 리뷰를 받은 저는 또 이제 계속 피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이 앞으로 하나의 엘리먼트만 반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을 호출하는 그 추상 명령들을 얘를 이용하는 추상 명령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데피니션 에빌레이션의 로직을 변경상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게 수정했는데요. 이 녀석은 이제 클래스 선언 있죠. 그 클래스 선언을 해석하는 그런 런타임 시멘틱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기 위에 필드스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복수 명사죠. 필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섞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녀석의 코드는 해설해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이라는 추상 명령도 클래스 데피니션 에빌레이션과 같이 앞으로의 변경점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사실 수정이라 해봤자 그냥 저 리턴 엠티 리스트 빈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떼버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음만큼은 이 이슈의 결말을 다 이야기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 이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슈들 네다섯 가지 이슈들 이외에도 더 복잡한 몇몇 이슈들과 함께 엮이는 바람에 지금 6달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드리고자 이 이후 이야기를 언급해 보자면 저는 이제 제가 방금 언급한 새 피어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죠. 프로포저 클래스 필드에서 사용하는 레코드, 아까 클래스 엘리먼트 에빌레이션 반환하는 레코드랑 그리고 이제 클래스 필드 데피니션 에빌레이션 여기서 반환하는 레코드가 일단 먼저 통일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네들의 통일성을 만들어줄 하나의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프로포저 프라이빗 메서드스의 또 이제 걔네가 새로운 레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클래스 필드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걔네들이랑 데코레이터스에도 있는 데코레이터스는 아까 봤던 엘리먼트 디스크립터랑 호환성을 가지는 필드 디스크립터의 이제 필요성을 발견하여 그 필드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로는 좋은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상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상품이 여기 있네요. 네, NC 소프트에서 스폰해 주신 우산이고요. 이렇게 하면 별거 없지만 여기 이제 멋지셔요. 다크나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한 명만 해주시면 그 한 분에게 무조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해주시면 이제 서재현님께서 랜덤으로 지목하신 분에게 이 우산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네. 거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마이크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제안을 하기까지 에크마스크립트 명세를 직접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하신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습득을 그러니까 읽고 나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명세는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5가지 내용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형식 문법에 대한 정의, 두 번째로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세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콜스틱이라고도 하죠. 익스큐션 콘텍스트라던가 또는 이제 스코프라고도 불리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의 이런 환경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랑 이제 프록시나 리플렉트 같은 API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저 여기서 5번째 리플렉트나 이런 API에 관한 정의를 빼고는 다 읽어보고 여기에 참여해서 컨트리뷰트를 했었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다 읽어보실 건가요? 네,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보니까는 사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형식 문법에 대한 그 설명만 보셔도 쉽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우선 제가 직접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40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원이었고요. 네, 아까 처음에 깃허브 제 깃허브로 아이디를 더 쓸 거예요. 네,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요. 여기 있다. 네, 이거. 네, 이거 있잖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명세 읽을 때 딱 찾아가지고 제
딱 이 아이디 있으면 나 이 사람 현실에서 봤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진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학생 개발자 서지현이었고요. 네, 발표를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